블루콘 라이브러리 강연. 제목 착한 난쟁이 증후군 왜 우리는 적을 만들지 않으려다 자신을 잃는가. 오늘의 강연 비주얼 카피 3가지. 나를 잃지 않는 친절. 모두에게 좋을 필요는 없다. 경계가 곧 자존이다. 1. 오프닝 청중의 몰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정연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부탁하면 피곤해도 내라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싫다 외치면서도 겉으로는 좋아요라고 말한 적.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작은 존재가 속삭입니다. 착해야 해. 적을 만들면 안 돼. 오늘 저는 이 존재를 착한 난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착한 난쟁이의 정체. 착한 난쟁이는 언제나 친절합니다. 타인에게 인사를 잘하고 부탁을 들어주며 갈등을 피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 난쟁이가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불친절하다는 겁니다. 관계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잉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즉, 타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기 욕구를 억압하는 습관이죠. 3. 스토리 한국 청년의 사례.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상사가 밤늦게 자료를 요구해도 싫습니다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도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늘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 거야. 거절하면 적이 될 거야. 그는 결국 몸이 아프고 마음은 지쳐버렸습니다. 착한 난쟁이가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4. 심리학적 해석. 관계심리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면적 친절.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내면은 불안과 두려움. 자기 배신. 타인의 욕구를 채우면서 자기 욕구를 배신. 죄책감 주입. 거절할 때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는 자책. 착한 난쟁이는 결국 내적 적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즉, 밖에 적은 없지만 내 안에서 나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5. 역사적 문화적 맥락. 우리 문화는 특히 이 착한 난쟁이를 키우기 쉽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싸움하지 말고 참아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피하는 법은 배웠지만 건강하게 거절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만들지 않는 대신 자기 자신을 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6. 해결 전략. 난쟁이 길들이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한 난쟁이를 몰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난쟁이는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 길들이기입니다. 3가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1. 시간 확보하기. 부탁을 받으면 즉답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하기. 2. 부분적 거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돕는 방식으로 자기 경계 세우기. 3. 자기 친절 연습. 타인에게 하는 말투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기. 이렇게 하면 난쟁이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조언자 헬퍼가 됩니다. 7. 클로징. 청중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적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자기 안에 착한 난쟁이가 내 삶을 지배하게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착한 난쟁이는 지금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난쟁이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고마워. 하지만 운전대는 이제 내가 잡을게. ISNT yo good little dwarf still running your life. Maybe it's time to turn to that dwarf and say thanks for everything. But I'll take the wheel from he.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심리상담사 정연미입니다. 착한 난쟁이 증후군 슬로건. 경계를 지키는 순간 진짜 나를 찾는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보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적을 피하려다 나를 잃지 말라. 질문 1. 자기 친절 연습이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오늘 저는 여러분과 자기 친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이해심 많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착한 난쟁이를 길들이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친절 연습입니다. 자기 친절은 단순히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친절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듯이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실수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내면을 강화하고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친절 연습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기 친절은 스트레스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도록 돕는 중요한 방패와 같습니다. 자기 비난, 고립감, 끊임없는 반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자기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며 이는 불안과 우울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착한 난쟁이가 더 잘했어야지. 넌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난쟁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때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기 친절은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자기 친절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국 문화에서 착한 난쟁이를 키우기 쉬운 구체적인 예시가 더 있을까요? 답변. 앞선 강연에서 저는 자기 친절이 우리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 속에서는 자기 친절을 방해하는 혹은 착한 난쟁이를 키우기 쉬운 독특한 배경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들을 한국 문화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깊이 있게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공동체의 기대 속에서 피어나는 착한 난쟁이.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유독 가혹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착한 난쟁이가 자라기 쉽습니다. 영화 완득이에서 주인공 완득이의 이야기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완득이가 아버지를 비하하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지라도 영화는 그를 본질적으로 착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가 겪는 부당함 속에서도 내면의 선함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착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기대는 약자에게조차 사회가 원하는 착한 틀 안에 머무를 것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치유, 문화의 확산 역시 착한 난쟁이를 키우는 역설적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나 사회적 담론들이 개인을 정서적으로 무기력하고 취약한 정신질환자로 규정하면서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정서적 문제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사회적 압력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자신의 감정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고통이나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사회가 기대하는 착한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와 착한 난쟁이를 넘어서 이러한 문화적 맥락은 우리가 자신에게 엄격하고 비판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동체의 기대, 사회적 역할, 그리고 심지어는 치유라는 이름 아래서도 자신에게 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친절은 이러한 착한 난쟁이의 굴레를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회나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억누르는 대신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착한 난쟁이가 아닌 자신만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삶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미 심리상담사는 오늘 착한 난쟁이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타인에게 친절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불친절한 경향을 설명해. 착한 난쟁이는 자신의 욕구를 압박하고 타인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 사례를 통해 한 청년이 거절하지 못해 힘들어한 경험을 공유하며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간다는 점을 강조해.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고 갈등을 피하는 방법만을 배운다며 문제를 진단해. 해결하기 위해 착한 난쟁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올바른 자기 친절은 우리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줘. 자기 친절은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니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한국 문화에서는 착한 난쟁이가 자라기 쉬운 배경이 있는데 타인에게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한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 완득이는 착한 인물로 묘사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겪는 부당함 속에서도 내면의 선함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치유 문화의 확산은 개인의 문제를 합리화하며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친절은 한국 문화의 착한 난쟁이의 굴레를 벗어나는 첫걸음이니 이제는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는 연습을 해보세요.